혹시 상단심리교육대학원 진학 조건을 갖추려고 학점은행제를 알아보다가 영상 클릭하셨나요? 그렇다면 너무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학점은행제 심리학사를 취득한다면 지원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상단심리교육대학원 종류 찾아보는 방법, 학점은행제로 지원 자격 갖추는 법, 주의사항 3가지와 면접 준비하는 방법까지 이 영상 하나로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6년도 진학을 희망하신다면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우선 상단심리교육대학원 진학 조건을 갖추기 전에 목표부터 잡으면 좋은데 이건 어떻게 알아보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전국대학원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국교육대학원 전공학과를 클릭하고 상단심리를 검색해보시면 교육대학원 목록을 확인해볼 수 있는데요. 원하는 교육대학원을 클릭해본다면 각 학교의 특징, 경쟁률, 등록금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꼭 확인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전문상담교사 2급 취득 여부입니다. 모든 상단심리교육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2급 양성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재교육과정 또는 1급 양성과정만 있는 곳도 있으니까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단심리교육대학원 진학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학원은 지원하려는 전공과 반드시 관련 학과 4년 장력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래서 상단심리교육대학원에 진학하려면 상담심리학, 상담학, 심리학, 교육심리학과 같은 4년 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원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시겠죠? 그럴 때는 온라인 학위 취득 제도인 학점은행제를 활용해서 심리학사를 취득하신다면 상단심리교육대학원 진학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최종 학력별로 진행 과정과 평균적인 기간을 알아볼까요? 우선 고졸, 전문대 졸업자분들은 전공 60학점과 교양 30학점을 필수로 총 140학점을 채워서 심리학사를 취득해야 되고 4년제 졸업자분들은 전공학점으로만 48학점을 이수해서 사전공 심리학사를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이때 고졸분들은 평균 4, 5학기, 전문대 졸업자분들은 평균 2, 3학기, 4년제 졸업자분들은 2학기 정도 소요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학점은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이수할 수 있는데요. 교육대학원은 성적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셔야겠죠? 제가 그 방법과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팁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온라인 강의는 한 학기에 15주 과정으로 출석, 과제, 시험을 전부 병행해야 되고 과목당 3학점씩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석은 강의가 올라오는 날을 기준으로 2주 안에만 끝까지 들어주시면 되시고요. 끊었다가 이어서 다시 듣는 것도 가능하고 모바일 수강도 가능합니다. 이어서 과제는 주어지는 주제에 맞춰서 두세 장 분량의 레포트를 작성하는 방식이고 시험은 과목당 2번씩 중간과 기말을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보통 객관식 20문제, 주관식 5문제가 출제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교환 파일과 강의 자료 안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열심히 복습만 해주셔도 쉽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시고요.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들을 참고해도 좋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출석과 시험은 신경만 쓴다면 누구든지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학점은행제 특성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 떠돌거나 따로 제공받은 자료를 그대로 활용한다면 아무래도 모사율에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도서관, 전자도서관, 논문 등 최대한 많은 자료를 참고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적고 모사율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추가로 참여도 부분이라고 해서 토론이나 쪽지 시험을 보거나 자기소개서 또는 학업계획서를 쓰는 과정도 있는데 말 그대로 참여도 부분이다 보니까 주제에 크게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참여만 해도 추가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출석, 과제, 시험에 비해 점수 반영이 크지는 않지만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라면 1점이라도 소중하니까 꼭 신경 써서 전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5주 과정을 잘 마무리해서 심리학사 또는 타전공 심리학사를 취득하면 상단심리교육대학원 진학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는 상단심리교육대학원을 준비할 때 주의사항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핵심이니까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지원 시기입니다. 교육대학원 입학도 대학교처럼 3월과 9월에 입학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3월은 전기, 9월은 후기로 나뉩니다. 전기에 입학을 희망하신다면 전년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원서 접수를 하시고 후기에 입학을 희망하신다면 그해 4월과 5월 사이에 원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원서 접수를 할 때 학위가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학위 취득 예정자로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예정자 자격을 갖추려면 단순히 학점을 모으는 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학점은행제에 학점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행정 절차 일정까지 고려를 해주셔야 합니다. 행정 절차 일정은 1년에 4분기밖에 없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간 학점을 다 모았어도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만약 1대1로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연락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점은행제에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자격증과 독학사인데 상담심리 교육대학원을 준비하실 때는 꼭 주의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학점은행제에서 심리학 전공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은 직업상담사, 청소년 상담사, 임상심리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응시 자격이 없는 직업상담사를 많이 알아보셨을 거예요. 직업상담사는 무려 20학점이나 인정받을 수 있지만 만약 자격증을 병행해서 학위를 취득한 분들이라면 상담심리 교육대학원에 지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으로 취득한 학점은 교육대학원에서 요구하는 전공학점 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원에서 전공 30학점을 요구하는데 타전공 심리학사를 취득하면서 강의로 28학점, 자격증으로 20학점을 이수해서 48학점을 채웠다면 대학원에서는 자격증으로 취득한 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공을 28학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 필수 전공 학점을 채우지 못해서 교육대학원에 진학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을 해보자면 선의수 과목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는데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과목도 빼먹지 말고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독학사인데요. 학점은행제에서 독학사 1단계는 4학점, 2단계부터는 5학점씩 인정되지만 교육대학원에는 단계 상관없이 모두 3학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자격증처럼 독학사 자체를 인정 안 해주는 학교도 있으니까 모집 요강을 정말 꼼꼼하게 확인해보거나 대학원에 직접 전화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담심리교육대학원 조건은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으로 갖추시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는 합격하기 위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교육대학원은 GPA와 면접으로 합격생을 선발하는 방식인데요. 이때 GPA는 Grade Point Average의 줄임말로 학부 성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합격의 영역이 가장 큰 면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단순히 전공 지식에 대한 면접 또는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는 전공 위주로 물어보는 면접 스타일이고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나 선생이 되려고 하는 마음가짐 또는 준비하는 자세를 물어보는 스타일입니다. 다만 이 부분도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관련 카페나 지인을 통해서 최신 동향을 파악해서 희망하는 학교별로 정리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와 같은 플래너와 진행하실 경우 면접뿐만 아니라 학업계에 있어 자료까지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도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전문 플래너와 함께 심리학사를 취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교육대학원의 인원을 감소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상담심리교육대학원 진학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주요 과목인 국영수에 해당되고 상담심리와 같은 비교과 과목은 당장 해당되지 않으니까 지금처럼 수요가 많을 때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에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